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마다 12월이 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며 잘 지키며 살아왔는지, 자신과의 약속들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왔는지 등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때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며 만족감을 드러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와는 반대로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거나 계획한 대로 살지 못했다면 올해도 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1년을 그냥 헛되이 흘려보냈구나 하며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어떻게 보냈든 상관없이 지나간 것들은 다 잊고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는 더 열심히 살아보자는 의미로 송년회를 합니다. 글자 그대로 지나간 것은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로 즐거워야 할 모임이 때로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부추기거나 걱정만 한가득 불러오는 모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들이 즐겁다기보다는 두렵거나 걱정거리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서로의 눈치를 보아가며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지켜야 하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알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 나이 들면서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즐겨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왠지 나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서너 개의 모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끔 만나서 얼굴이나 보며 정보도 공유하고 스트레스도 풀려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만나더라도 어제 본 것처럼 반갑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다 꺼내놓고 힘든 점들도 함께 공유하며 위로하고 칭찬도 하고 축하도 해주곤 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생각해 어디에서도 꺼내놓지 못한 속 얘기를 털어놓으며 위로받고 나면 한결 가벼워진 기분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 모이는 자리였지만 속 얘기를 털어놓는 자리에 다양한 주제로 수다 떠는 가벼운 성격의 모임이라는 장점까지 보태지면서 모이는 사람의 수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모이는 사람의 수가 10명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작은 카페의 한 탁자를 차지하면 충분하던 작은 소모임이 오래지 않아 덩치가 꽤 커져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편한 시간대에 연락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끼리 언제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제는 꽤 커진 사이즈 때문에 회장도 필요해졌고 회비도 필요해졌습니다. 가볍게 만나는 모임의 성격에서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모임을 파하고 난 후 뒷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얼굴이나 보며 밥 한 끼 같이 하고 시간 되면 차도 한 잔씩 하고 돌아서면 즐겁기만 하던 모임이었는데 어느샌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서너시 움직이면 그만이고 모두 다 아는 얘기로 처리하던 일들이 몇몇만이 아는 일로 끝나기도 하고, 모두 연락해서 만나는 시간이나 장소를 잡는 일도 어려워져 회장이 단독으로 통보하는 식의 일처리가 늘어만 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 쌓여만 가니 상황은 오해를 거듭하며 갈등을 해결할 틈도 없이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 결국에는 서너씩 갈라져 뒷말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임은 예전의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오해가 오해를 불러오게 되면서 이제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가끔 연락하거나 만나는 있으나 마나한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나면 화기애애하고 즐거웠던 모임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즐거움보다 불편한 모임이 되고 만남이 아니라 흩어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는 모양새였으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들은 불편하고 뒤탈 많은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가끔 만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속 얘기도 꺼내놓고 위로도 하고 위로도 받고 축하도 해주고 축하도 받는 그런 모임이었기에 가끔이지만 모임에 나가는 날이 설렘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모임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소규모의 이런 가벼운 모임일지라도 이렇게 불편한 모임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이라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거나 속마음을 다 얘기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것도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너무 급속도로 친해지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도 너무 빨리 알아가려 하거나 너무 가깝게 다가가면 불편한 사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적당하게 두고 조금 오래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자신의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의 좋은 점만이 그 사람인 양 착각하여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그때 가서야 그 사람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나 하는 생각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렇듯 상대방도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진 평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단점이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나 내가 좋은 면만 보고 좋은 사람이라 착각하여 그 사람을 그렇게 단정 지어버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조심하며 만나지만 관계가 지속되면 어쩔 수 없이 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면도 보여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경계하고 조심하여 실수를 보여주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오래 만나다 보면 편한 사이가 되어 실수라는 것도 하게 되지요. 다양한 모임에 나가보셨을 겁니다. 어떤 모임은 만나자마자 서로에 대해 칭찬하기 바쁩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예쁘다, 멋지다, 잘했다, 수고했다 등등 대체로 긍정적인 표현들이 오고 갑니다. 반면에 어떤 모임은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팩트만 얘기해 주겠다며 이런 말이 너에게 분명 더 도움이 될 거라며 서로의 부족한 면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거나 단점만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남의 뒷담화를 늘어놓기 일수인 모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 자체를 즐거운 일이라 여겨서 만남이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갔지만 어떤 모임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왠지 즐겁다기보다 에너지를 다 뺏겨서 기가 빨린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 나가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참석하고 있는 다양한 모임들 속에서 나의 자존감을 빼앗아가는 자존감 도둑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살펴보세요. 그들은 다양한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다양한 달콤한 말들을 섞어가며 내 자존감을 도둑질해가는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려 더욱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것은 어쩌면 조금이나마 남은 내 자존감의 주인을 상대에게 내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 부족한 자존감을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자존감 도둑들로부터 표적이 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굳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고 눈치 보며 맞추고 변하려고 애써야만 하는 곳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 자신을 좋아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도 있으니 그 모임에는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잦을수록 주변에 친구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자주 만나서 마지막 남은 내 자존감마저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즐겁게 살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존감 도둑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 첫 번째는 서로 시기와 질투하는 모임입니다. 이연복 셰프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셰프에게는 3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셰프는 방송 출연이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난 후 그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이 꽤 취한 상태로 2차 모임을 가게 되었고, 근데 여기 2차 술값은 누가 내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셰프는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먹어. 내가 오늘은 쏜다라고 했습니다. 이 셰프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편하게 한 말이었는데 한 친구가 멱살을 잡으며 왜 내가 이 차를 쏘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셰프도 너무 화가 나서 둘은 밖으로 나가서 주먹 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30년간이나 이어져 온 오랜 친구 모임이 그깟 2차 회식비를 누가 내느냐 하는 문제로 말다툼이 오갔고 주먹 다툼까지 이어졌으며 결국 모임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임이 깨진 이유는 2차 회식비를 누가 내느냐 하는 문제가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이 셰프가 방송에 나가서 얼굴이 알려지고 유명해진 것에 대한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가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돈을 내겠다고 했을 때 왜 내가 회식비를 내냐고 화를 내거나 싸우게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식비를 더치페이 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친구들 중 한 명이 크게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친구가 성공했으니 돈을 많이 벌었으니 당연히 한턱 쏘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통 크게 쏜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나누어서 내자고 해도 돈도 많이 벌었으면서 쫀쫀하다거나 야박하고 베풀 줄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런 사람들은 욕을 먹기 십상입니다. 이것은 소위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 모임에 더는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친구들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만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시기 질투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그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 중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 더는 그 모임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밥값을 누가 내느냐, 얼마나 내느냐의 별것 아닌 일로 오랜 인간관계가 끊길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술로 시작해 술로 끝나는 모임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어지는 잦은 송년회 모임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마셔야 할까? 나는 술 마시기 싫은데 빠지면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할까와 같은 생각으로 기대보다는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송년회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입니다. 요즘은 술을 권하는 사회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 잘못된 술자리 문화가 남아있는 듯 합니다. 송년회의 정확한 뜻은 잊은 채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곳도 여전히 많습니다. 한국인이 정말 싫어하는 송년회 유형과 부담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응답자의 약 60%가 송년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가장 싫어하는 송년회 유형으로는 과도한 음주를 동반한 모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송년회가 부담되는 이유는 송년회 분위기 자체가 불편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모임을 하면 꼭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맨정신이 아니므로 했던 얘기 또 하고 과거에 우리 이랬잖아 저랬잖아. 누구는 돈이 그렇게나 많다더라. 사회는 이러니 저러니 온갖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또한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돈 자랑 등을 해대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술 먹고 자기 몸 하나 일으키지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 같은 모임에서 오래 보아온 사이라 하더라도 정말 참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자리를 파하고 돌아오면서 느낍니다. 이 모임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얻는 게 없겠구나. 내가 왜 이 모임에 나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몰려옵니다. 그런 모임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전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는 식의 음주 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인 문화라고 생각하세요. 연말엔 각종 모임으로 그리 반갑지 않은 사람들과 술만 마시는 모임에 나가는 것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새로운 송년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종류의 송년회 모임이 싫어서 무조건 참석하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주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송년회가 요즘 트렌드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선택적인 음주를 하거나 2차로는 영화나 공연 관람 및 카페에서 차 한 잔 즐기며 대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송년회라고 하면 저녁 식사를 겸한 술 모임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간단한 점심 식사로 대체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의미도 없이 부어라 마셔라 하는 모임에서 작은 소모임으로 대체하고 술만 마시고 다음 날이면 후회로 가득한 술자리 모임에서 가까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조촐한 홈파티를 즐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송년회 자리에서조차 꼰대 소리를 들어가며 인생 선배로서 업무 이야기하고 가르치려 들기보다 나이 차이를 떠나서 한 해 동안 함께 애써준 팀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서로에게 고마운 점, 좋은 점 등에 대해 나누는 기분 좋은 모임이 된다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모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꼭 피해야 하는 모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주어지는 시간은 더욱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남의 시선에 맞추려 하거나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평가에만 휘둘리는 삶이 아닌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을 하며 살기에도 부족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남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임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이어온 모임이라서 내가 안 나가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꼭 나가야 이 모임이 유지될 것 같은데와 같은 마음으로 조금은 불편한 감정을 숨긴 채 억지로 나가고 있는 모임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여러 모임 중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이 있다면 굳이 참석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나와 배우자를 위해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완전하게 닿고 지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나이 들수록 너무 목매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보다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자기계발이나 여행 운동 등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올리고 행복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누구 눈치 볼 나이는 지났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내가 즐거운 일, 내가 행복한 일만 하시면서 사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